제가 얼마 전에 올림픽 공원역 거기에서 집회를 하시는 분한테 요청을 받았어요. 와서 연사로 한번 우정 출연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오는데 100여 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현 정권에 문제가 있는지 뻔히 아는 얘기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동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감사한 것은 후원자들 이렇게 많아요. 먹을 것, 이런 마실 것 이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런데 제가 연설하기 한 10분 전, 20분 전에 어떤 이재명 지지자가 마이크를 올림픽 공원역 4번 출구에서 이쪽을 대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엄청나게 방해 공작을 하는데 참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설할 때는 아마 안 해야 되겠다. 저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연설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막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는 집회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당신이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가 있으니 하지 말라라고 이제 2번, 3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러갔고, 제가 마이크를 잡을 때는 조용하게 제가 연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위기 속에서. 그런 일 있었다는 거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국내 이 정치 이게 요즘에 반도체가 광주로 내려간다 어쩐다 해가지고 이재용 최태원이한테 포더 인사라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신문에도 나왔었지만 처음에는 절을 하려고 했대요. 큰 절을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주변에 참모들이 그래도 머리가 있는 생각이 있는 참모가 있었던 거 아니죠? 절대 그건 안 됩니다. 대통령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걸 못 들으니까 할 수 없이 폴더 인사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명확합니다. 이 국민들 그리고 주변을 속이는 데는 내가 속일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라는 것이 이재명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카이치 사나이하고 드럼치는 거 보셨죠? 자, 드럼치는 거 괜찮네. 실용교육으로 시립교육으로 괜찮네. 그렇게 해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한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조금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한 뭐라고 해서 토착 외구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 자유제 군악발이 한반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했어요. 박정희는 친일파, 이승만은 친일 내각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중간 과정도 없이 갑자기 다카이치 사나이의 여자하고 드럼치는 한번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탄로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아야 되는데 자꾸 자극적인 어떤 이벤트나 쇼가 있으면 잊어버려요. 여기 있는 분 안 계시네요. 어떤 분이 절대로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건 다른 거 아니다. 자기 형수한테 요거는 그것만 한번 틀면 국민들은 다 뒤집어질 것이다. 절대 그 형수한테 요거는 그 얘기 생식기 얘기에서부터 뭐 전부 다 나오잖아요. 쌍욕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 듣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을 국민이 용납하겠느냐. 용납했잖아. 그거 우리 국민 80% 이상이 다 그 쌍욕을 다 들었습니다. 녹음되고요. 본인이 부정도 못해요. 왜요? 왜 부정을 못합니까? 자기 목소리니까.
AI가 아무리 가짜로 만들려 해도 진실은, 진짜 목소리는 밝혀질 수밖에 없고, 이걸 문제를 제기하면 더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 형수한테 쌍욕을 하는 소리가 전 국민에게 퍼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당선이 됐잖아요.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에는 국민은 내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런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칩시다. 총리급 어떤 이용태인가 김용태인가 그 사람이 5.18은 성역이 아니다. 학생들이 한 얘기는 학생들의 얘기로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무슨 5.18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지 않느냐. 아이들은 그냥 재미삼아 장난으로 한 얘기. 그런데 5.18 건드렸다고 그렇게 노발대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5.18은 성역이 아니다 얘기하니까 최민희가 뭐라 그랬죠? 아니다. 5.18은 성역이다 했어요. 여기서 성역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내가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저 봅니다. 빨리빨리 보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찾아서 이렇게 보는데요. 성역이란 낱말을 가지고 이것이 최민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 기사를 쓴 신문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죠? 최민희의 말에 문제점 뭐가 문제입니까? 네? 성역. 성역은요 종교 영역입니다. 종교 영역은 성스럽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 이 정도는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성역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민희가 5.18은 성역이다 하니까 찍소리 못합니다. 이것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법 그렇던 사람 스카우트해서 이 양반 했는데 아마 얼마나 커질까 모르겠어요. 아마 영리한 우리 이재명이가 아마 자르기는 못할 거예요. 그래도 보수 세력이라서 데리고 왔는데 저거 잘라버리면 아마 문제가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이재명이는 동물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르기까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게 지금 국내 문제에서 정말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트럼프가 정말 우리 사무총장님 트럼프가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그냥 막 극찬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대목도 있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용납하고 우리가 국가 안보적으로 이런 건 그런 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인격이나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으로 보면 체면으로 보면 이 사람은 당대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뭐가 지나갔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쿠팡에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주식 투자로 해서 늘린 돈이 전체가 5조가 된대요. 그런데 대통령이 역대 어떤 대통령이고 그런 재물적인 입장에서 돈 입장에서 그렇게 재산을 부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대통령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결론이 어느 정도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이게 11월 선거가 문제가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렇게 남은 나라 대통령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창업을 저는 X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 다 트위터를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있는데 난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 내정 간섭을 많이 하려고 모든 창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내가 몇 마디 쓴 얘기도 좀 해줬는데 바꿔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서 좀 비판을 해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뭐냐? 동북아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토 같은 그런 조직체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런 나토 같은 조직체는 힘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복수 한번 봅시다. 제가 옛날에 여기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150년 동안의 한국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나라 간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기억나십니까? 혹시 공부를 하신 분은 아주 유능하신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와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나라가 있다. 150년 동안 조사해보니까 그렇다. 그건 뭐냐?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사상이 같은 나라끼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념이 틀린 나라끼리는 전쟁이 일어났다. 1, 2차 대전은 물론이고 그 전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의 그런 것도 다 그렇게 이념이 같은 나라끼리는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와 일본과의 전쟁 가능성은요? 제로입니다. 없어요.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의 우리 대한민국과의 전쟁 가능성은 그것은 0%는 아닙니다. 상당히 20%든 30%든 0%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동북아의 상황입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그러면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이거 일본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지 않느냐.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일종의 질병으로 말하면 인체의 만성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죽을 때는 만성 질환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만성 질환을 관리를 잘 못해서 합병증으로 돌릴 때, 그럴 때 그 병으로 죽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간에 있는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나 여러 가지 무역 이런 거 문제는 그렇게 죽고 살고 할 만한 전쟁까지 갈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관리만 잘하면 된다. 외교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송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어떤 송이를 보이고 있어요? 독도 우리 땅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 군대가 주둔할 수 있어요. 현재 독도에 대한민국 군대 주둔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주둔하고 있어요? 경찰이 주둔하고 있어요. 이건 서로 보이지 않는 양해사항. 이 일본을 집권하고 있는 집권 세력에 대한 일종의 양해. 자, 이 정도 우리가 군대는 안 보낸다. 경찰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 독도 주민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숫자는 아니다. 내 땅이니까 내가 한다. 이제 이런 정도만 우리가 일본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국가는. 그래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전쟁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와 노골적인 중국의 이 서해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베트남, 필리핀, 대만, 일본 이렇게 이런 나라와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공동의 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된다.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이렇게 삼고 함께 손잡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소외 공정과 우리에 대한 공격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미워하면서 우파 사람들이 그냥 막 연설하면서 중국을 그냥 막 공격하고 마치 전 세계적으로 중국은 한국만 공격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잘못된 국제정치 팩트입니다.
지금요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나라가 있습니다. 베트남. 베트남은요 남중국 그래가 해가지고 중국 애들이 와서 섬을 무인도를 다 막 메워요. 메워가지고 공군 기준으로 만들고 그럽니다. 베트남은 자기들도 해요. 그래가지고 싸워요. 싸면 누가 더 많이 죽냐? 베트남이 더 많이 죽어요. 근데 중국도 한 40% 죽어요. 100명 죽으면 베트남 60명, 중국 40명. 베트남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베트남 주석이 필리핀 대통령 만나고 갔어요. 그만큼 베트남은 우리보다 더 심각하고 필리핀은 가슴을 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공군기지, 수비만 해군기지 철수하고 가슴을 치고 통틀에 맞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좌파적 거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그네가 전부 다 중국 애들이 와서 싹 쓸어가는 거야. 어자함도 그렇고 모든 거.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베트남과 중국, 필리핀이 지금 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제발 우리 우파 애국 동지들이 조심해야 할 거 있어요. 중국은 오로지 대한민국만 공격한다. 이런 류의 연설은 안 됩니다. 이런 류의 주장은 안 됩니다. 필리핀, 태국, 그리고 금방 얘기한 베트남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도 얼마 전에 니스크지에 한국판을 보고 알았는데요. 중국 애들이 일본의 무인도를 사들이고 있어요. 일본의 무인도. 중국 애들 사들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일본은 까딱없어요. 좋아. 우리가 들어오면 좋아. 그리고 어느 손까지만 해. 그리고 거기는 우리한테 신고하고 보고해. 그러면서 그 전차를 싸다롭게 하니까 그걸 팔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살 때는 좋았지만 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 보세요. 제주도에 땅이 부모로부터 받은 땅이 굉장히 한 2만 평? 15,000평 있는 어떤 분이 있겠는데요. 신이 났었대요.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막 땅을 사니까 자기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팔아야지 팔아다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지금 옛날에 100이나 그러면 지금 수집값이 40%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100만 원 받던 게 40만 원으로 낮아져서 땅을 내가 그때 너무 튕기지 말고 부동산 업자가 대충 한 8, 90 달라고 할 때 팔수록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중국인들이 그냥 와가지고 땅 못 팔고 그냥 다 가버린대요. 왜? 우리 이쪽에 법이 체계가 아주 굉장히 강화되니까 이익을 못 내고 중국인들이 바로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 재력을 물리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중국을 공격할 때 유일하게 중국은 대한민국만 공격한다는 그런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이런 나라와 손잡고 동남아의 동북아의 나토 같은 것을 만드는데 협조해야 된다. 특히 우리는 일본과 협조를 해야 된다. 자, 일본과 협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 첫째, 일본과 대한민국 관계에 대해서 정말로 공통된 아주 엄청나게 공통된 문제점들, 여기 해결해 나가야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에너지 안보입니다. 일본도 에너지 우리보다 더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급망 확보입니다. 이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확보를 해서 우리는 어쨌든 일본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1번이고, 두 번째, 낙사라고 있어요.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 때문에 정말 우리는 굉장히 많은 국가의 재정이 소비되고 있어요. 쓸데없이 소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위원회가 방지하고 또 협조를 얻기 위해서 상호 군수 협정, 악사라는 것을 각국과 체결하고 17개국하고 체결하고 있습니다. 악사예요.
이런 시사용어로서 여러분이 암기해서 돼요. 이 1988년 제1호 악사협정 체결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17개국을 하고 있는데 일본어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일본어고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맺었습니다. 정말로 실용 정권이라면 이재명 정권은 악사 일본과 협정을 맺어라.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 그것은 CPTPP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것은 환태평양 경제협력국이라는 뜻입니다. 환태평양 경제협력이라는 뜻이에요. CPTPP가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일본 주도로 이것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일본이 주도했다고 해서 이거 협정에 가입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가입을 해야 결국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방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에너지 안보, 공급망 확보, 일본과의 협력입니다. 일본 협력. 두 번째, 악사, 상호 군수협정 체결해야 된다. 한국도 말로만 실용정부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해라. 세 번째, 일본이 주도로 하고 있는 CPTPP 우리도 가입해라. 그래서 일본과 함께 가자. 이것이 일본 기조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동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란전도 있고요. 지금 또 전라도에 지금 반도체만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마이크로 알죠? 지금 일본에 투자 14조 하고 있어요. 뭐예요? 반도체 공장 짓는다는 거예요. TSMC 이미 내년이면 생산이 되어버려요. 자, 그렇다면 지금 SK와 삼성이 있어요. 근데 반도체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TSMC가 일본에 가고 마이크론도 일본에 갔어요. 그러면 3, 4년 후에 반도체가 생산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SK 그리고 삼성의 반도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쫙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면 호남에 SK와 삼성전자가 꼭 반도체 공장을 지어만 하겠느냐? 현재 있는 용인에 있는 이것으로도 축구를 한데 하겠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선도 인사를 하니까 최태원이 이재용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용이한테 이병철 선대의 그 모습을 도둑 같다. 그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립서비스를 하니까 근데 천하의 이재용이가 그거 속아 넘어갈 것 같습니까? 비즈니스는요, 기업은요, 오직 하나. 돈 뭐예요? 돈, 이익이 나느냐? 사업이 성공할까, 성공할까? 유일한 기준은 그겁니다. 아무리 대통령 저하고 성사님 끌나요? 그런데 잘못하면 망해요. 함부로 손댈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삼성은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겠죠. 그렇겠지만은 아무튼 저는 저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결코 대한민국 국익과 맞닿는 것은 아니다. 국익과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걱정이 제가 드는 것입니다. 우울합니다. 제가 올림픽 공원역 가서 연설을 할 때도 매우 우울했고 그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확성기를 향해서 이쪽을 향해서 들면서 쌍욕을 해대면서 너희들만 애국자냐 우리도 애국자다 이재명 대통령을 요구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하면서 막 길이 싸질러 대는데 참 괴롭더라고요. 참고로요. 민주주의가 좋아요. 다양한 표현의 자유 좋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자유로서 좋은 것이고 국론 분열과 표현의 자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국론 분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관에 난 이것만 하나 딱 말씀드리고 제 얘기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이율국의 10만 양병설 때 선조가 반대를 해서 당했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우리가 이순신을 앞장세우고 육지전에서는 훌륭한 장수를 앞장세워서 우리가 명나라 그 사람들 후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조정을 좀 정신을 차려서 군대를 많이 양성했어요. 10만 명까지 양성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몇 명이 내려온 줄 아십니까? 5만 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는 10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6일 만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어요. 무슨 국전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여기에 바로 이괄의 난이라는 것이 하나 껴 있습니다. 이괄의 난은 뭐냐면 명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모르고 거기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동조를 했어요. 그냥 상정을 멸해버린 거예요. 우리 이번에 12월 12.3 개헌법으로 비슷해요. 이번에 그야말로 아작이 난 군인들 보세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버스 타고 야 이거 비상인갑다 올라타 그런 사람들 다 세상으로 아작이 나고 다 완전히 내란 수레로 다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꼭 이거랑 나면 그렇게 그런 정도. 그러니까 야 이거 줄 잘 서야지 잘못하다가 잘못하면 또 우리 상종을 열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병자호란에 그 청나라 군대가 몰려올 때 10만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조선의 장수들이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임금을 보호하고 임금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 자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서 상전도의 불효까지 가지고 든 것이다. 이게 바로 국론분열입니다. 지금 우리 국론분열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에요. 국론분열이에요. 이 국가나 체제가 시스템이 망가질 때는요 외부에 의해서 망가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내부가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고 싸우지를 못하고 눈치 보다가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 대우로 이재명 저 악독한 정권으로 싸워야 된다 할 때 보수부에서도 주장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다른 주장이 좀 있더라고. 이것을 저는 그 보수다. 이재명 반대다. 그러면 받아들여서 함께 싸울 생각해야지. 너가 주장하는 것은 사입이야. 네가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아. 내 말만 맞아. 이게 보수 단결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부정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선거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한동훈이 국힘당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준석이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것도 분열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색깔은 한동훈, 이준석, 보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로 이재명과 단일 대우로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장동혁 대표는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제발 우리 옛날에 싸우면서 닮아간다고 이재명이 오고 그래서 엄청나게 싸우면서 장동혁 대표도 많이 닮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조금 체면도 좀 차리면서 잘못된 거 잘못했다 해야지. 아전 인숙적으로 자기식으로 막 그냥 해석을 하고 이건 옳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굉장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명분인데 명분을 잘 살려서
한번 이 야당 하나로 통합하는 앞장서는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과로 난 때에 하나가 뒤지고 가고 싸우지 못하고 5만 명밖에 안 되는 분인데 10만 명이 패퇴해서 민주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아픈 과거를 우리가 가슴속에 담고 나라 지키는 데 앞장서는 우리 대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 2배 이상 좀 많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